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취재하고 있는 안효문입니다. 예, 우리 자동차 전문 기자 안효문 기자와 함께 테크카페 웹이나 자동차 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뜨거운 이슈입니다. 지금 당장 영향이 크지 않아서인지 이렇게 큰 관심을 많이 끌진 않는데 이게 사실 우리 친환경차, 네. 그렇죠? 전기차하고 수소차 시장에 한국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맞습니다. 안효문 기자가 정말 철저하게 취재를 해가지고 오늘 우리 영상을 라이브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추가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우리 요 이미지 이게 지금 오늘 발표 내용하고 좀 연관이 있어가지고 이 이미지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 이 차는 이제 시트로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C4라는 차인데요. 이제 사진을 잘 보시면 그 차에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부착이 돼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동차의 어떤 배출가스를 이제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자동차가 어떤 나라,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각 나라에서 판매가 되려면 그 전에 여러 가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뭐 소음도 있겠고 안전도 있겠습니다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출가스와 평균 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동차의 연비를 테스트할 때 사실 이전에는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로에서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디서 측정해요? 그래서 큰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자체 연구소에서 이제 다이나모라고 하는 장치 위에 차를 올려놓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차를 움직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실험실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배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했던 상황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실제 도로에서 달리는 컨디션과 이런 다르겠죠. 예, 연구소에서 측정한 게 다르고요. 그게 벤츠 이슈가 연구소 내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좀 뭐- 모르는데 지금 껴들었는데 죄송한데요. 아니 맞습니다. 벤츠나 뭐 BMW, 뭐 포르쉐, 폭스바겐, 아우디는 뭐 할 것 없이 예. 이제 대부분의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제 있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말씀하셨던 대로 너무 이제 인증받은 표시 연비와 소비자들이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태우는 그 기름의 양과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네. 이를테면 본부장께서도 지금 타고 계신 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슨 차종이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 차에 구매하실 때 그 붙어있던 에너지 표시에 나와있던 연비와 실제로 주유를 하실 때 그 연비랑 좀 비교도 안 되죠. 훨씬 안 좋죠. 안 좋죠. 네. 예, 저는 사실 그게 얼마나 그냥 차에 짐이 전혀 없어야 되는 거죠. 일단 그렇죠. 짐도 없고 혼자 타야 되고 네. 그리고 정속 속도 네. 연비 제일 높은 속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 사실 테스트가 이제 정속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닌가요?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출발하는 상황, 뭐 이제 가속하는 상황, 예. 뭐 멈추는 상황 이게 있기는 한데요. 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구원들이 그에 맞춰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표시 연비라는 것이 이전까지는 사실 좀 과장이 됐다라는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사진에 나온 대로 이제 2017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이른바 WLTP라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예. 여기서 나오는 어떤 배출가스 양이라든지 실제 그 측정하는 연료 효율이라는 것이 확실히 이전보다 낮게 배출가스는 많이 나오고 연료 효율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예. 좀 이 WLTP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소비자들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도 같은 차인데 연비가 너무 낮아진 것 같아. 배출가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하는 숫자상의 차이들도 최근 한 2년 정도 사이에서는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안 기자가 뭐 워낙 아는 정보가 많아가지고 이 스틸 이미지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설명할 줄 몰랐네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예,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죠. 네, 이제 관련 기사 작성을 하면서 제가 이제 본부장과도 이제 말씀을 나눴던 것 중에 내용이 어떤 전기차나 수소차, 뭐 하이브리드 이런 예. 친환경차를 이제 보급을 하려면은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친환경차를 소비자들이나 혹은 제조사가 많이 만들고 많이 사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혜택도 줘야 하고 그렇죠. 또 반대로 혜택만 가지고는 또 이게 목표치라는 게 달성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강제적인 사항도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 당근보다는 채찍 쪽에 좀 채찍 쪽이죠. 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이게 환경부에서 이제 8월 말에
이 자동차의 평균 에너지 소비 효율이나 평균 음.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이제 행정고시를 했습니다. 행정 예고를 해가지고 예고를 했죠. 네, 한 60일 정도 이제 여러 가지 업계 의견도 나누고 좀 음. 조정하는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자동차를 만들거나 혹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그렇죠. 회사들은 외국계 기업이 되겠죠. 네, 그렇죠. 회사들은 이제 환경부에서 제시한 어떤 평균 배출가스 혹은 평균 연료 효율 기준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아, 둘 중에 하나. 네네. 엔드는 아니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뭐 좀 시니컬하게 보면은 하나는 뭐 효율이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네. 배출가스 기준은 좋고 그러면은 통과가 되는 건가요?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고르게 되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근데 연료 효율하고 배출가스는 그 공해 쪽이고 네. 연료 효율은 소비 쪽이잖아요. 네. 저기 연료 소비 쪽이잖아요. 네. 이걸 왜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네, 준비되어 이게 있습니다. 뜬금없이 좀 질문했는데 네. 아니 이건 좀 그러네요. 이게 어떻게 이거에 오어가 되죠? 엔드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평균 배출가스 중에서도 온실가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미세먼지나 이런 물질이 된다면은 연료 효율과 직접적으로 좀 연관은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렇죠. 이제 온실가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차가 움직이는데 이산화탄소가 적게 나온다라고 하는 건 예. 기름을 효율적으로 잘 태웠다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은 있겠으나 예. 쉽게 이야기해서 연료 효율이 좋은 차는 이산화탄소가 적게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도 아, 모든 크게- 차가 다 그런 식이에요? 네, 그렇게 봐도 됩니다. 아. 크게 이제 차이는 없다라고. 그러면 보면 연료 효율이 뛰어나다 그러면 배출가스도 무조건 적게 나온다는 얘기네요? 이제 같은 조건, 그러니까 이를테면 같은 가솔린 차, 같은 내연기관 차, 그 범위 내에서만 이야기하자면은 예,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카 메이커 또는 개발자가 연료 효율은 엄청 뛰어나면서도 배출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네. 그런 차를 개발하면은 대박 나는 건가요?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데 연료를 좋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그러니까 때는 예, 그 경우 치팅이 아닐까. 치팅 그 정도예요? 근데 둘 그게 중에 하나를 속이는 예, 그게 예. 되게 그러면은 연결고리가 명확한 거란 얘기네요. 그렇죠. 적어도 이산화탄소 부분에서 예, 그렇습니다. 화학적으로 봤을 때. 네네. 알겠습니다. 그 보급 정책에 대해서 좀 이제 이해를 했을 테니까요. 이제 업계에서 되게 강하게 이거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이제 10년 후니까 네. 뭐 당장은 세게 안 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게 상당히 만만치 않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봐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청천벽력 같다라고도 말씀을. 청천벽력. 네. 와. 왜냐면 이게 8월 31일자로 고시가 시작이 됐는데 예. 어떤 이제 환경부에서 이 발표가 한 것은 이제 하루 전인 8월 30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날이 일요일이었는데요. 진짜? 네. 아. 그래서 일요일에 이제 자료가 나가고 31일자로 이제 월요일부터 행정 예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숫자가 너무 높았던 겁니다, 기준이.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들도 있고 자동차 회사들도 나름대로 이제 플랜을 가지고 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야, 이거 맞출 수 있겠어 싶을 정도로 예. 실제로도 좀 환경부에 문의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예, 예. 저도 이제 좀 많이 알아보았는데 예. 이 기준이 이제 제가 이제 숫자를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는 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나와 있는 대로 2030년까지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들은 예. 어떤 평균, 그러니까 판매하고 있는 모든 제품 라인업의 평균 배출가스가 이제 주행거리 1km당 70g 미만 아니면은 자동차들의 평균 연료 효율이 예. 리터당 33.1km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 2030년까지죠. 네. 그럼 이 숫자가 일단은 기존에 이제 지금 2020년 현재 예. 이 기준 저기 나와 있는데요. 배출가스는 킬로미터당 97g, 평균 연료 효율은 24.3km 리터당 예. 나와 있는데 예. 사실 저희가 타고 있는 차들이 예. 지금 제가 평균값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 제 차는 평균이구나. 네, 예. 제 차는 저 기준에 한참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국산 준중형 세단을 타고 있는데요. 네. 이 차가 뭐 평균적으로 다른 차들에 비해서 연료 효율이 극단적으로 낮거나 아니면 배출가스가 굉장히 많은 차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 평균 수치에는 지금 2020년, 30년이 문제가 아니고 예. 2020년 기준에도 거의 아니, 지금 그러면 지금도 못 지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이렇게는 아니, 1리터에 24.3km를 간다는 얘기잖아요, 평균적으로. 네, 맞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 복잡하네. 예, 이게 평균이라는 것에 이제 체감이 안 가네요, 전혀. 그렇죠. 그래서 이 연비가 20km 넘는 게 네. 지금 이제 아까 WLTP를 말씀드렸는데 예. WLTP 기준으로 국내에서 판매 중인 저 연료 효율 그러니까 24.3km를 맞출 수 있는 차는 예. 거의 손에 꼽힙니다. 아, 있긴 있구나. 크기가 작고 디젤 아, 뭐 이런 그렇죠. 식이면은 이제 내연기관 차 중에서는 가능하고요. 아, 근데 평균이라는 개념이 네. 썸의 평균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케이스에 맞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등장을 하는 것이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판매하고 있는 차가 내연기관 차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전기차도 있겠고요. 이제 뭐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수소전기차도 있겠고요. 비중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평균에서 사실 포션이 적다는 얘기인데. 네. 그런데 이제 자동 아까 이제 당근과 채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약간의 당근이 들어가는데요. 아, 같은 경우는 평균 계산을 할 때 예. 조금 더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를테면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거는 네. n분의 1 개념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평균 개념이 맞고요. 예. 산식이 꽤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판매되는 차종부터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산식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글로벌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만? 네네. 그럼 이게 지금 그렇죠. 우리 정부가 이번에 바꾼 거니까 네네. 우리나라 기준. 이따가 나중에 참 글로벌 기준 나오니까요. 예. 네네. 그래서 여기 평균을 맞추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를테면은 배출가스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주행 중에는 배출가스가 없으니까 이 전기차는 합산이 될 때 이제 이를테면 분자 부분에 0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이런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같은 내연기관차보다는 예. 배출가스는 좀 적게 나올 테고 그리고 이제 어떤 연료 효율도 높은 편이니까 예. 이런 차들이 많이 늘어나면은 이 평균값을 이제 맞추기가 더 수월하겠죠. 그럼 근데 2020년 전기차가 적은데 거기에 가산을 준다 손 쳐도 네. 그래도 이 수치가 나오는 건 정말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우리 정부가 이런 친환경차에 대한 가중치를 많이 주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예.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이제 대다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예. 이 기준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는 깔끔하게 되는데 의문은 좀 남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지금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설명을 잘 해주면서 좀 이렇게 정부가 수치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네. 정말 과연 허들이 많나? 그것도 좀 설명을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까 2020년 기준만 말씀을 드려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한 자동차,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로는 이거 네. 못 맞춥니다. 그러면은 10년이 지났을 때 어떤 내연기관차의 기술적인 성능이 많이 높아져서 예. 지금보다 뭐 연료 효율이 뭐 진짜 뭐 20% 30%씩 개선이 되거나 배출가스가 뭐 갑자기 극단적으로 준다? 그렇죠. 이런 것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기술적으로 10년인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예. 현재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내연기관차, 가솔린차, 디젤차, LPG차 이런 차들의 기술 수준이 예. 거의 한계에 다다를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뭐 연료 효율이나 이제 배출가스나. 네네. 원체 뭐 이전부터 이런 친환경 정책은 예전부터 강력하게 추진이 됐었고 예. 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동차 회사들이 시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러니까 어떤 전동화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 순수하게 가솔린만 태운다, 예. 뭐 디젤만 태운다, 뭐 LPG만 태운다라고 해도 이거는 절대 맞출 수가 없고요. 예. 결국 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치를 계산할 때 아무래도 도움이 되는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뭐 수소차 이런 차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팔라라고 이런 메시지들이 강력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네. 이게 그러면은 지금은 일단 좀 심하게 허들을 높인 다음에 네. 단계적으로 좀 낮출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압박 요구를 일단은 네. 던진 카드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도 있겠는데요. 예. 이제 제가 아까 그 성경부의 발표가 좀 폭탄 발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한 50일 정도 남았네요. 이제 50일 정도 행정 예고 기간이 남아 있는데 10일 정도 예, 지났으니까. 이제 이때 여러 가지 의견 반영이 될 것으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요 허들,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이를테면은 연료 효율 기준으로 보자면 예. 거의 30% 이상, 배출가스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은 거의 30% 가까이 줄여야 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하겠느냐.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 환경부가 생각한 이 기준을 맞추려면은 도대체 이런 친환경 차를 얼마큼 팔아야 되냐. 아, 그래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제 10년 뒤에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들은 일반적인 내연기관, 그러니까 가솔린, 뭐 디젤, 디젤, LPG와 일반적인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약간의 어떤 전기 동력의 힘을 빌리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리고 어떤 순수 전기차, 그러니까 예. 아예 기름을 태우지 않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판매 비율을 똑같이 맞추면 이 정도 기준을 맞출 이게 수 있다. 판매 기준인가요? 아니면은 시장에 도로에 돌아다니는 기준인가요? 신차 판매 기준입니다. 아, 신차 판매. 네. 그러면 이제 10년 뒤에 딱 이제 성적표를 받아 보았을 때 네. 자동차 회사들이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이런 전기차의 판매 비율이 1대 1대 1대1이 되면은 아. 어떤 페널티 없이 이제 잘 지켰다. 근데 이렇게 이거 얘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답변이 너무 탁상행정 아닌가요? 어떻게 10년 후에 1대 1을 생각해가지고 그 수치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이게 조금 이 사실 공무원 사회가 현장을 100%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뭐, 그래서 그렇죠. 이런 답변이 나왔다는 거는 조금 이 1대 1을 기준으로 아까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는 개인적인 궁금증이 생기네요. 그래서 제가 취재하면서 이야기한 바는 네. 이게 공식적으로 답변이 나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기자 브리핑에서 이제 환경부에서 생각한 어떤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기준, 정책의 어떤 기준, 네.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럼 이것을 가지고 그 기준 숫자를 역산을 했느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지금 자동차 평균 연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012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예. 매년 그 기준들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까지는 잘 따라하고 있었고요. 아. 이제 2030년이 이제 의미를 가지는 바가 뭐냐면 이제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각국 이제 정부, 우리나라를 포함한 예. 정부들이 이제 어떤 배출가스,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목표로 잡는 기준들이 예. 2020년, 2025년, 2027년, 2030년 이렇게 좀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각각의 그 전에 이슈에서 이제 글로벌 사회에서 뭐 10년 뒤에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추자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 나왔을 때 이제 그런 숫자들이었고요. 그러니까 2030년 같은 경우도 이제 각국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쯤이 되면은 우리가 어떤 온실가스의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단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예. 기준을 정했던 것이 2030년이고 예. 그에 따라서 환경부도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서 가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측은 해봅니다. 예, 조금 공무원분들을 좀 이해하는 멘트가 아닌가 싶긴 한데, 뭐 기자로서 사실 감이라는 게 왜냐하면 계속 그 취재를 하면서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순간적으로 이 수치를 보고 얘기를 드린 거니까는 네네. 뭐 안 기자 얘기가 전 정확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내용인데요. 네. 과연 전기차, 여긴 당연히 하이브리드하고 수소차를 포함한 점유, 수소차가 지금 있죠? 수소차도 있는데 이제 비중이 워낙 점유율이, 낮긴 하죠. 예. 미미해서 이제 예. 제가 이제 보고 드렸던 내용이라든지 기사에 반영된 저 숫자들은 이제 전기차라고 하면 순수 전기차, 그러니까 배터리로만 움직이는 차고요. 예. 하이브리드는 이제 일반적인 마일드 하이브리드만 숫자를 이제 셌습니다. 이게 올 상반기죠? 네, 맞습니다. 79만 대. 네. 그러면 1년 치면 한 뭐 150만 대 정도를 봐야 되는 150만 대 정도를 봐야 되는데요. 하반기가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조금 차가 덜 팔리는 경향이 덜 있어서 팔린다. 아, 네네. 겨울 가면 사실 차를 잘 안 뽑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150만 대 중후반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또 코로나 영향이 또 좀 길어지고 있어서 예. 어떻게 될지는 좀 그래도 지켜봐야겠습니다. 150만 대 중에 상반기에 80만 대면 선방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숫자가 아니, 많이 선방하기 힘들었겠죠? 선방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왜냐면 여기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 지금 뭐 이제 자동차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마 뉴스 보시면서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공장이 멈춰서고 뭐 그렇죠. 부품 수급이 안 되고 예.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당장의 이제 미래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 자동차 어쨌든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큰 소비하는 건 좀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 음. 글로벌 시장 경향이어서 전체 자동차 시장은 정말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반기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자동차 판매가 승용차 부분만 놓고 보면은 늘었습니다. 네. 마케팅을 잘한 건가요? 원체 신차들이 많이 나왔고요. 아.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일정 보고 드릴 때 예. 매번 신차 나오니까 맞아요. 예, 예. 너무 이제 이렇게 차가 많냐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는 게. 올해가 신차가 많이 나오는 해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코로나 터져가지고 신차 준비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그거는 네. 예. 예.
근데도 코로나로 사실 저희 나라도 셧다운이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했다는 거는 사실 코로나 이후로 차를 탈 이유가 더 생긴 것도 있어가지고 그 수요도 연결된 게 있나 싶긴 네, 하네요. 실제로도 이제 판매 분석들을 해보면 일단 예. 자동차 회사에서의 어떤 진리라고 할까요? 신차가 일단 나오면 차가 많이 팔립니다. 이제 아무래도 신차 효과를 누리는 그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차가 나오고 이제 출고가 그렇게 막히지가 않는다면 예. 일단 신차 효과가 일단 영향 끼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2019년이 생각해 보면은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2019년에 내수가 좀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기저 효과로 이제 올해 좀 수치가 이제 전년 대비 상승했다 이런 식의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어떤 정부의 통계 자료를 보면은 확실히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제 출퇴근을 하거나 할 때 대중교통 이용하겠으나 그렇죠. 내가 승용차로 출퇴근이 괜찮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대중교통 이용을 좀 줄이시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이제 도로에 다니는 자동차들도 많아졌고라고 한다면 그 이제 내가 실제로 타야 하는 차를 구매하는 그런 실질 수요도 많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전기차 점유율이 2.86%라고 하는데 네. 혹시 글로벌 아세요? 아니 글로벌 내가 시장- 맞춰보려고. 네. 이제 글로벌 시장도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이제 각국 그 통계 수치를 추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다르죠. 이제- 하이브리드가 포함되는 데 있고 안 포함 안 되는 데 있고.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아니 상반기 하이브리드 자료는- 점유율 8.2% 15%라는 거는 상당히 높네요. 우리나- 합하면은 11% 딱 11.1%네요. 네, 맞습니다. 11.01인가 그런데 네. 아니 11%나 된다고요? 하이브리드 포함해서요?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2017년, 2018년까지는 예. 국내에서 판매되는 하이브리드의 다수가 일본 차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토요타. 예. 토요타를 중심으로 한.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난해부터 보면은 예.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그렇죠. 공교롭게도 그 시기부터 국내 자동차 업체들, 특히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잘 팔리는 차들의 하이브리드를 과감하게 넣고 그것들 판매를 늘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이를테면 뭐 현대차 뭐 그랜저라든지 뭐 예. 소나타 같은 이제 국민차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차들의 예. 하이브리드가 상당히 제품성이 좋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판매가 확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은 아마 우리나라가 좀 얼리 어댑터 문화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10% 되는데 글로벌로 따지면 한 3% 정도 될까요?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어떤 증권가나 이런 마케팅 분석 회사들에서 내놓고 있는 추산치를 보면은 네. 이제 전기차의 어떤 보급률이 이제 한 2% 초중반 정도 잡고 있고 글로벌리? 네네. 아, 그리고 하이브리드까지 얼추 맞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전에 좀 낮은 편이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난. 일본은 혹시 아나요? 일본은 전기차 판매 비중이 꽤 낮습니다. 그래요? 네네. 토요타 는 이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니까. 이제 하이브리드 쪽은 좀 높은 편인데 전기차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테슬라도 별로 안 팔려요.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볼륨 자체가 작습니다. 테슬라가 네네. 중국에서 꽤 팔린 거고 중국은 뭐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고 많이 팔리고 있고 미국 팔리고 네. 유럽은 유럽도 이제 많이 올라온 편인데요. 유럽은 약간 지역별로 다릅니다. 이를테면은 뭐 이제 독일이라든지 뭐 영국, 프랑스 같은 이런 이제 뭐 서부 중부 유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전기차가 많이 늘긴 했습니다만 원체 이런 내연기관차가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 이제 북유럽 시장에서 많이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노르웨이라든지 핀란드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쌉니다. 같은 크기면. 그러니까 재밌네요. 네, 보조금도 보조금이지만 하긴 이거는 보조금의 영향을 국내도 사실 열리는 계기가 보조금이 일조를 많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북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베스트셀링카 1위가 테슬라의 자동차가 이름을 종종 올릴 정도로 전기차 보급이 좀 활발하고요. 그 독일 같은 경우도 원체 자동차 강국이어서 그 전에는 이제 어떤 내연기관차의 보호 정책이 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이런 전기차든지 어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에 좀 판매가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약간 딴 데로 새가지고 좀 흘렀는데 잠깐만요. 이게 그래서 점유율을 이제 확인했고 그럼 과연 우리 정부의 그 정책 방향에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 전기차 시장이 커져야 되는지
그걸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자를 늘리거나 분모를 줄이면 예, 되는데요. 숫자는 모두가 네. 그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정부에서 생각했을 때 2030년에 국내 내수 자동차 시장의 어떤 규모랄까요? 예. 이런 부분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전기차는 산술적으로 지금보다 10배 이상 팔려야 되고요. 하이브리드도 뭐 4배 가까이 판매를 돼야 됩니다. 반대로 똑같이 같은 상황에서 내연기관차는 이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가 늘어난 만큼 줄어야겠죠. 내연기관차가 줄어들고. 그렇죠. 근데 늘면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1대1 대1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점유율을 아까 2.86%, 뭐 8%대 이 부분들 다 30%씩 늘려야 하니까 예.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내연기관차는 지금보다 판매가 3분의 1 정도로 줄어야 하고 그 빈자리를 전기차나 하이브리드가 정말 극적으로 늘어서 그 부분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 제조사, 카메이커들은 불가능하다. 어렵다고 보죠. 아, 그렇죠. 물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가중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중치, 뭐 처음에 전기차 같은 아까 수치 경우는 얘기하실 때. 한 대라도 뭐 세 대로 치고 뭐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마찬가지로 뭐 1.4대, 뭐 2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 정부의 이번 그 평균 연비 평균 온실가스 이 예. 방안에 뭐가 있냐면 이른바 이런 가중치들을 슈퍼 크레딧이라고 했는데 이 슈퍼 크레딧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2030년이 되면은 예. 전기차 한 대도 지금은 세 대로 치던 것을 그냥 한 대로 보겠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지금 뭐 두 대, 1.6대로 보던 거 한 대로 보겠다는 그럼 겁니다. 제대로 하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다라고. 아니 근데 뭐 자꾸 딴지 걸어서 죄송한데 기준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슈퍼 크레딧 같은 경우는 네. 처음에 도입이 됐을 때부터 초기에는 어떤 개발이라든지 생산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니 이 한 대를 만들면 세 대, 뭐 두 대로 쳐주겠다. 그러니까 더 속도를 내라, 빨리 내라. 그리고 적게 만들었을 때도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를테면 당근을 준 것이죠. 근데 10년 뒤에는 요만큼을 맞춰야 되지 않겠니? 네. 10년간 봐줬잖아. 뭐 예. 이렇게 해석이 아.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는 사실 차를 바꾼 지 5년가량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 곧 이제 한 몇 년, 3년 정도 후에 차를 바꿀 때 당연히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아주 불가능한 것 같지도 않아가지고 네. 이 사실 한국 카 메이커 아니면 수입차 업체들 상당히 로비력이 센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밑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하는데 뭐 그거는 안 기자가 정확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허들이 높은 게 맞나 하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5년 뒤, 10년 뒤에 자동차 전시장에 갔을 때 네. 그 전시장에 순수 가솔린차, 순수 디젤차가 있을까? 사실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차를 가솔린차를 갑자기 전기차로 바꾼다. 예. 가솔린차를 갑자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만든다. 이건 쉽지 않은데요. 최근에 이제 독일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냐면 예. 48V 하이브리드라는 것이 최근에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우리나라나 일본계 마일드 하이브리드보다 네. 이런 전기 배터리, 전기 모터를 조금 더 작은 걸 씁니다. 그래서 어떤 자동차 회사들이 어떤 차종을 바꿀 때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은 좀 극대화를 하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이를테면 이제 48V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전부 교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저력이 있습니다. 아. 실제로 이제 볼보 같은 브랜드의 경우에는 예. 이미 2021년부터 국내에 판매 중인 한국 시장에 예. 판매 중인 디젤차를 다 중단을 해버리고 이걸 다 48V 혹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까지 했는데요. 예. 이게 뭐 너무 앞서서 막 정부에게 잘 보여야 돼 이런 액션이라기보다는 글로벌리하게 좀 이미 계획을 세워놨고 예. 그것을 이제 한국에 좀 빨리 투입한다.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48V라든지 여러 가지 좀 하이브리드의 기능들을 쪼갠다고 하면 예. 현실 가능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 글로벌하게 좀 전체적인 각국 정부의 기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2030년에 이제 뭐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으로 봤을 때 킬로미터당 평균 70g 이야기를 했는데 유럽은 같은 기간에
이 기준을 58g까지 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를테면은 우리나라의 기준이 다른 지역보다 너무 높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은 국외에서 수입이 된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 이것 가지고서도 이거 비관세 장벽 아니냐? 이거 허들 너무 높다. FTA 위반 아니냐?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으나 이제 국내에서 가장 수입차 점유율이 높은 유럽의 기준이 한국보다 더 높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10년 이내에 예. 좀 다른 방식으로도 풀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좀 제도적으로 이를테면은 당근을 조금 더 준다든지 이런 그렇죠. 식의 대응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 산업을 그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논란이 있긴 한데 이 지능이나 당근이죠. 네. 규제나 채찍이든 이걸 통해서 이제 산업을 끌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이거는 규제를 통해서 산업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이제 보이는 거고 그렇죠. 이제 산업계는 당연히 당근도 더 달라. 네. 그런 요구가 이제 계속 나오고 그 일환으로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취재하면서 느꼈던 바가 뭐냐면 확실히 친환경차 전략에 있어서는 네. 각국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을 높게 설정을 해주면 이거 못 맞추겠다, 너무 힘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네. 또 저희 이제 시쳇말로 이제 많이 쓰는 말 중에 어떻게든 답을 찾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뭐 이를테면 약간의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 되면서 그런 기준들이 뭐 이를테면은 더 낮아질 거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이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방법들 이를테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당근을 조금 더 준다든지 아니면 좀 유예 기간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지 간에 이산화탄소 도로 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기름 소비를 줄이자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정부에서 강하게 끌고 간다는 것도 이제 이런 비판도 감수를 해가면서도 결국은 이제 나중에 조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여기에 맞춰줘라는 좀 강력한 의지랄까요? 이런 부분이 좀 읽혀지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산업부하고 어렵습니다. 국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뭐 산업부 다 네. 각자의 그 포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능 쪽은 사실 산업부여가지고 네. 산업부하고 코업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국토부는 규제 쪽이 좀 가까웠던 것 같고 이제 국토부나 환경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규제, 어떤 뭐 형식, 인증, 기준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환경부는 사실 과거에도 환경 이슈 때문에 배출가스 때문에 자동차하고 많이 충돌은 났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거는 이제 산업계와의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 특히 네.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지능 업무다 보니까 산업계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데 네, 맞습니다. 환경부가 이런 논란이 있는 거는 대화? 네.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네. 근데 환경부도 당연히 자동차 업계와 얘기를 하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50일 이후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어떤 지금 입법 예고가 지금 된 상황이고, 네. 그렇죠? 어떻게 나올 걸로 우리 안 네. 기자는 보나요? 사실 이제 정부에서 어떤 특히나 친환경 관련해서 기준을 제시를 했을 때는 예. 이것을 힘드니까 좀 완화해줄게 이렇게 가기는 조금 정당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만 이 숫자 자체가 달라진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가중치 부분에서의 조금 유예를 준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평균치를 계산하는 한식을 조금 고정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어떤 친환경차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강화를 할 터이니 이 부분을 좀 더 적극 활용을 해라라든지 이런 식의 조금 현실적인 조정이랄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뜯어 고쳐서 이제 뭐 이를테면 70g을 뭐 75g으로 만들자 뭐 이렇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어떤 기간을 좀 늘린다든지 기준을 네. 조금 계산하는 산식을 조금 수정을 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자동차 연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이걸 우리 안 기자가 꺼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친환경차라는 게 되게 우리 삶이랑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이 정부에서 이런 기준이 나오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실제로 구매하는 차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를테면은 또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성일 텐데 예. 친환경차 보급이 많아진다? 결국에는 우리가 살 차들의 값은 비싸집니다. 대신에 기름 소비는 줄어드니까 그만큼 유지비는 줄어들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기름을 적게 태우고
어떤 환경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착한 선한 소비자가 될 것인데 예. 그만큼을 이제 초기 구매에서 많은 비용을 내가 감당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차들이 이제 나왔을 때 예. 이런 완성도랄까요? 확실히 그리고 소비자 성향들도 좀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를테면 내가 좀 운전을 스포츠 드라이빙을 좀 즐기는 사람인데 그럼 점점 더 탈차가 없어지고 혹은 반대로 친환경적으로 더 이제 기름은 적게 쓰면서도 이제 운전이 재미있는 차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들도 이미 있는 것이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나왔을 때 그럼 나의 성향과 앞으로 나의 차 구매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가 좀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예. 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네. 아이템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 좋은 발언 마지막에 아주 그냥 피가 되는 아주 좋은 발언을 해주셨고요. 정말 이게 사실 그 친환경 쪽으로 가는 거는 당연히 맞는 방향이고 우리 카 메이커라든가 뭐 카 수입 업체들한테도 중요하긴 한데 근데 그게 정도가 과하면은 우리 기업들에도 이제 경쟁력에 그렇죠.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정부도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그 정책을 수립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 관련된 규제 사항에 대해서 그 안효문 기자와 함께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